안녕하세요. 셀연구소의 정박사 정선혜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싹 좀 바꿔봤습니다. 자주 업로드도 하고 가까이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서 제가 지내는 공간으로 장소를 좀 바꿔봤어요. 어때요? 좀 편안해 보이십니까? 오늘은요, 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요즘에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뭐 이야기할 정도로 우리의 그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제 오래 사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오래 살 때도 내가 내 몸 가두고 건강하게 사는 것, 여기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아졌죠. 80대가 돼도 50대 같은 탱글탱글한 피부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너무너무 지금의 모습으로 오래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제 주변에 실제로 106살이 돼도요, 제 힘으로 걸어 다니시고 또렷하게 이야기 나누시면서 기억하고, 그리고 안경도 없이 책을 읽으시는 살아있는 증인이 있습니다. 예, 그분이 바로 저희 외할머니세요. 네.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올해로 106살, 그리고 1920년대생이십니다. 대단하시죠. 예, 지금 이분이십니다. 할머니. 최근에 만나 뵀을 때도요, 진짜 피부가 탱탱하세요. 주름은 물론 깊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렷하게 우리 뭐 아들들 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옛날 있었던 국민학교 시절에 롱롱타임 어고의 반백년 전의 일들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들 저도 참 궁금해서 여쭤도 보고, 이제 만나고 난 이후에 여러 자료 논문도 좀 찾아보니까 매칭이 딱 되는 이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입니다. 유전학, 뭐 아니면 노년 연구, 노화 이런 얘기할 때 꼭 등장하는 이름이기도 하죠. 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화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철칙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본인도 그걸 딱 지키고 있대요. 근데 그 노화 예방을 위한 생활 습관이 저희 외할머니께서 살아오셨던 방법과 생활 모습과 딱 매칭이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게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루 10분, 그리고 일주일에 3회 이상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강도 높은 운동을 꾸준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폐활량도 높이고,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근력을 이제 꾸준하게 만들자라는 건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뭐 숨이 막힐 정도로 운동을 막 하고 그러진 않으셨어요. 근데 이제 정말 최근까지도 매일마다 약 그 성인 걸음으로 5분 정도, 우리 할머니 걸음으로 한 20분 정도 되는 거리까지 매일 왕복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20분 정도 되는 거리에 성당이 있었거든요. 성당에 가셔가지고 노래도 하고 성경도 읽으시고 사람들 만나고 재미지게 막 하하호호 웃다가 오시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다 보니까 운동되죠. 그리고 뭐 성경 읽고 암송하시면서 뇌도 계속 움직이셨죠. 거리다가 사람들 만나면서 사회생활 이제 하시니까 기억력 또렷하게 지키시면서 스트레스도 좀 덜 받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원칙들, 뭐 어렵진 않죠. 운동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한번 내가 뭘 쉽게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소식을 하되 간헐적 단식을 하고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보통 아침, 점심, 저녁을 뭐 18시간 정도로 이렇게 삼시세끼를 나눠서 먹는데, 데이비드 박사는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6시간 안에 식사를 하고 소식을 하되 채식 위주로 식사를 하면 되고, 그리고 18시간 정도는 공복 상태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거꾸로죠.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본의 아니게 소식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옛날에 자녀분이 너무 많으셨던 거예요. 아들, 딸이 무려 6명, 7명이 되다 보니까 뭐 아이들 먹이려고 하다 보니 난 조금 먹게 됐다. 네, 조금 먹어도 이렇게 뭐 애 잘났다. 막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소식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한국인이다 보니까 나물에 콩에 두부에, 그쵸? 요런 거 이제 드시면서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꾸준하게 드셨죠. 예, 이게 또 본의 아니게 우리 할머니의 건강에 기본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식습관 중에서 권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육류 단백질을 좀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고 있는 뭐 계란이라던가 치즈, 뭐 유제품,
고기, 이런 걸 좀 삼가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이제 소화가 어느 날부터 좀 떨어지셔서 그럴 수도 있는데 단백질을 콩류로 주로 드셨던 거예요. 근데도 아까 사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네, 풍채 여전히 좋으시고요. 아직도 근력과 뼈가 단단하셔서 그래도 막 이렇게 세게는 못 걸으시지만 천천히 이제 움직이면서 이 방에서 저 방까지도, 그리고 화장실 가실 때 이렇게 뭐 잡고 이렇게 앉으시긴 하지만 자기 몸 가누시고 식사 혼자 힘으로 하시고, 예, 너무나도 잘 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성 단백질은 진짜 우리가 먹었을 때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건 맞아요. 저도 콩류의 식물성 단백질은 꾸준하게 먹고 있거든요. 이제 볶은 콩도 먹기도 하지만은 이소플라본 이렇게 영양제처럼 생긴 그 건강 보조제로도 먹고 있는데, 나 여기에 대해서 할 얘기 진짜 많잖아요. 이건 다음 시간에 또 한번 밀어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소식을 하고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채식 위주, 예, 단백질도 이왕이면 식물성으로 먹어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특정 영양소를 복용해라 라는 겁니다. 세 가지인데요.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NMN, 메트포르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근데 레스베라 이제 항산화 작용이 아주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NMN 같은 경우에는 세포 에너지 대사율을 높여준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메트포르민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또 노화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영양소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좀 생소했었어요. 처음 들었을 때. 근데 굳이 이런 영양소가 아니어도 이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는,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들은 좀 꾸준히 드시면 도움은 확실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이 영양소는 아니지만 비타민 C 꾸준하게 드셨고요. 그리고 이제 오메가3 좋은 거 많이들 아시잖아요. 오메가3 꾸준하게 드셨고, 그리고 종합 영양제 드시고 계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정말 그 영양제 별로 안 먹었거든요. 친정집이 호주임에도 불구하고 막 주는 영양제들 막 이렇게 선물로 줬지 제가 그렇게 막 챙겨 먹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50대를 넘어가면서 제 영양제 사랑이잖아요. 오죽하면 유튜브도 제가 좋아하는 영양소에 관한 그런 그 정보들로 업데이트를 하겠습니까? 정말 영양제는 뭐다 먹을 필요는 없는데 내 몸에 좀 맞다라는 게 있으면 꾸준하게 챙겨 드시는 것 권합니다. 예, 도움입니다. 제 뒤에 보이시죠? 저기는 이제 영양제들 뿐만 아니라 저 박스 아래도 그렇고 꽉 차 있어요. 예, 리뷰할 거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었고, 앞으로는 자주자주 업로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말 50대 같은 젊음을 70대, 80대까지만 유지를 하더라도 삶의 질이 너무너무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남의 손을 빌지 않고 내 몸을 움직일 수 있다면, 그쵸? 굳이 뭐, 다른 장소로 옮겨가면서 누군가의 보조를 받고 생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우리 먹는 거, 운동하는 거, 아주 막 너무 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만 바꿔가다 보면은 1년 후에는 10년 후에는 지금처럼 건강한 모습이 그대로 잘 관리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를 함께 해주세요. 응원 부탁드릴게요. 자, 자주자주 업로드하고 부지런해지겠습니다.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